창밖으로 쏟아지는 가을볕이 유리창에 부딪혀 따스하게 부서지는 오후였다. 은영은 늘 그랬듯 식탁에 앉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13살 소녀 은영의 일기장처럼. 새하얀 편지지는 그녀의 빛바랜 추억만큼이나 고스란히 그녀의 손길을 기다렸다. 펜 끝에서 흘러나오는 먹물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녀의 감정을 종이 위에 아로새겼다. 잉크가 번질까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다 문득 창밖을 응시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노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손끝에서 빠르게 오가는 세상과 달리 은영의 세상은 느리고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가득했다. 10년 전 남편 준호를 먼저 떠나보낸 후 그녀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두 아이 민수와 민규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독립한 지금 그녀는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 속에서 조용한 만족을 찾아가고 있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이 한구석에 있었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는 망설임도 동반했다. 재작년 봄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문화센터 도예 강좌에 등록하면서 그녀의 삶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흙을 빚어 작품을 만드는 시간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그곳에서 지훈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지훈은 은영과 비슷한 또래의 남자로 고요하면서도 깊은 눈빛이 인상적인 사람이었다. 그의 손은 투박한 흙도 생명력 있는 예술 작품으로 빚어내는 마법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도예 동료로 지냈지만 함께 흙을 만지고 유약을 바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서로에게 스며들듯 편안함이 찾아왔다. 어느 날 은영의 작품이 마음에 들었던 한 회원이 그녀에게 작품 구매 의사를 밝히며 연락처를 물었다. 은영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아 곤란해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훈이 은영에게 다가와 말했다. 카톡은 안 하시나 봐요? 아, 네. 영 불편해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문자도 가끔 버거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빠르게 오가는 대화보단 곰곰이 생각하고 정성껏 눌러 쓰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의 말에 은영은 공감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때 지훈이 제안했다. 그럼 우리 한번 손편지를 주고받아 볼까요? 예상치 못한 그의 제안에 은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어릴 적 펜팔 친구와 주고받던 편지 혹은 사랑했던 사람과의 설렘 가득했던 연애편지 말고는 생전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지훈의 제안은 메말랐던 그녀의 감성 우물에 한 줄기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망설임 끝에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둘은 문화센터에서 만나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펜을 들어 편지를 쓰는 새로운 일과가 생겼다. 마치 비밀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듯 매일이 설렘과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첫 번째 편지를 받을 때의 감동은 은영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될 것이었다. 지훈의 정갈한 글씨체로 빼곡히 채워진 편지. 속에는 그녀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의 섬세한 감성과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은영 씨의 작품에는 고요하면서도 강한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마치 은영 씨를 뵙는 것 같아요. 흙과 교감하는 은영 씨의 모습은 제게 잊었던 예술가의 열정을 일깨워 줍니다. 저는 은영 씨가 빚어낸 도자기를 볼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평화를 느낍니다. 은영은 그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활자로 만나는 지훈은 그녀가 직접 만났던 지훈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편지 속에 담긴 진솔한 고백은 그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게 했다. 그녀도 답장을 써 내려갔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그의 편지에서 느낀 감동과 자신의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담아냈다. 지훈 씨의 편지를 받고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학창 시절의 첫사랑 편지를 읽는 기분이었어요. 저의 작품에서 생명력을 보셨다니 감사합니다. 저는 흙을 만지면서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지훈 씨를 만나고 난 후 잊고 살았던 저의 감성들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알아갔다.
지훈도 일찍이 아내를 여의고 혼자 딸을 키워 독립시켰다는 이야기를 전해왔다.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에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의 편지 속에는 단순한 안부를 넘어선 삶의 희로애락이 담겼고 미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희망이 싹텄다. 편지가 오가는 동안 은영의 주변에는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에 없던 생기와 웃음을 되찾았고 아이들은 오랜만에 밝아진 엄마의 모습에 걱정과 함께 반가움을 내비쳤다. 어느 날 딸 정혜가 엄마의 침대 옆 협탁에 놓인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예쁜 편지지에 정갈한 글씨로 쓰인 편지였다. 정혜는 호기심에 편지를 살짝 읽어보았다. 은영 씨가 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은영 씨를 통해 다시금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듯합니다. 가을 바람이 차가워지는 요즘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편지를 기대하겠습니다. 정혜는 엄마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다. 엄마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걸까? 10년 넘게 혼자 지낸 엄마에게 다시 사랑이라는 감정이 찾아왔다는 것이 정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설게 느껴졌다. 엄마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지만 막상 그런 감정을 직접 마주하게 되니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들이 엉켜버렸다. 정혜는 엄마에게 직접 묻기엔 조심스러운 마음에 동생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 요새 엄마 표정이 엄청 밝아졌는데 뭔가 심상치 않아 보여. 엄마가? 뭐가 심상치 않아? 나야 좋지 뭐. 매일 집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 방에 어떤 남자가 보낸 편지가 있더라니까. 민수는 누나의 말에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편지? 요즘 세상에 편지? 설마 연애 편지라도 되는 거야? 내가 읽어보니 그런 것 같았어. 엄마가 남자랑 손편지를 주고받는다니 상상이 돼? 하, 대박인데? 우리 엄마 아날로그 감성 제대로 터졌네. 뭐. 어때, 엄마도 외로우실 텐데 잘됐다 싶다. 민수는 쿨하게 반응했지만 정혜의 마음은 복잡했다.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들에게는 자연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딸인 자신에게는 뭔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감정이었다. 엄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면서도 아버지 준호의 기억이 흐려지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도 들었다. 은영은 지훈과의 편지 교환이 이어질수록 그의 편지에서 남편 준호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준호는 생전 은영에게 항상 다정했고 작은 일에도 늘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껴주었다. 그녀는 준호를 떠나보낸 후 10년 동안이나 혼자 지내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지훈의 편지를 통해 잊었던 설렘과 온기를 다시 느끼게 되었다. 특히 손편지는 빠르고 자극적인 현대 사회 속에서 잠시 잊고 살았던 아날로그적 감성과 그리움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의 편지 속에서 그녀의 마음을 깊이 흔드는 한 문장을 발견했다. 은영 씨에게 제가 느낀 첫 마디는 따스함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인연이었던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졌고 은영 씨의 작품을 보며 저의 인생 작품이 완성되는 듯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제게는 이 편지가 은영 씨께 보내는 수많은 연애 편지 중 첫 번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은영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다.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서둘러 답장 편지를 꺼내 들었지만 펜은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다. 텅 빈 편지지 위에 지훈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녀의 인생에 다시금 찾아온 이 감정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것은 용기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까? 은영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물음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둠이 내린 방, 그녀의 손에 들린 편지 한 장이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났다. 과연 은영은 이 설렘 가득한 고백에 어떤 답장을 써 내려갈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사랑의 멜로디가 조용히 흐르기 시작한 듯했다. 그날 밤 은영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지훈의 편지 속 마지막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수많은 연애 편지 중 첫 번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장은 그녀의 메마른 감성에 생명수를 부은 듯했고 동시에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다. 연애 편지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10년간 잠들어 있던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준호와의 결혼 생활은 늘 잔잔하고 따뜻한 강물 같았지만 그에게서 받던 편지에는 이토록 노골적인 연애 감정이 담겨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그들의 사랑은 뜨거운 열정보다는 깊은 이해와 헌신으로 변해갔다. 그런데 지금 50이 훌쩍 넘은 나이에 겪는 이 설렘은 과연 어디까지 허락될 수 있는 감정일까? 다음날 아침 은영은 붓을 들었지만 좀처럼 붓이 나가지 않았다. 화선지 위에는 희미한 목내음 대신 지훈의 편지 속 글자들만 어른거리는 듯했다. 지난밤 그녀는 수십 번도 더 편지지를 펼쳤다 접었다. 어떤 답장을 써야 할까? 솔직하게 자신의 설렘을 드러내도 괜찮을까? 아니면 아직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맞을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오랜 친구 정숙과의 배신으로 얼룩진 기억, 남편의 숨겨진 과거로 인한 충격은 은영의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안겨준 터였다. 지훈 씨가 새로운 상처를 안겨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비참함에 순간 주춤거렸다. 하지만 지훈은 그동안 만났던 그 누구와도 달랐다. 그의 편지 속에는 꾸밈없는 진솔함과 사려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다. 고심 끝에 은영은 펜을 들었다. 텅 비었던 편지지 위로 그녀의 진심이 한 글자 한 글자 옮겨졌다. 지훈 씨의 편지를 받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지훈 씨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감정이 낯설면서도 무척 설렙니다. 어쩌면 저에게도 연애라는 단어가 다시 허락되는 건가 하는 생각에 한동안 멍하니 밤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지훈 씨의 따뜻한 시선과 예술에 대한 열정에서 깊은 위안을 받습니다. 우리의 편지가 이어지는 동안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감정들이 저 혼자만의 착각은 아닐까 조심스럽습니다. 당신의 다음 편지가 기다려집니다. 은영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풀칠을 했다. 편지가 붙여지고 나자 홀가분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간질거리는 묘한 감정이 찾아왔다. 며칠 후 문화센터에서 은영은 지훈을 만났다. 그는 여느 때처럼 고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은영의 편지를 읽었을 그의 마음을 궁금해하며 은영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지훈 씨 좋은 아침입니다. 은영 씨 편지 잘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고 제 마음이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은영의 귀에는 한음 한음이 특별하게 들렸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치자 찰나의 순간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오고 갔다. 지훈은 은영에게 작은 쪽지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은영 씨의 편지는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어제는 아주 오래된 노래를 흥얼거리며 하루 종일 설렜네요. 이 마음을 담아 제가 답장을 써보았습니다.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 봉투를 받았다. 그 자리에서 바로 열어보고 싶었지만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며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집에 돌아온 은영은 서둘러 쪽지를 펼쳤다. 은영 씨. 저는 은영 씨의 작품을 보면서 따뜻한 햇살 같은 당신의 감성을 느낍니다. 처음 문화센터에서 당신을 보았을 때 제 마음에 잔잔한 호수 같았던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손편지는 제게 한 줄기 위로이자 설렘입니다. 우리의 이 편지가 이어질수록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의 사랑도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각이 아닐까 조심스럽다고 하셨지만 이 감정은 착각이 아닙니다. 저의 진심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지훈의 편지를 읽는 내내 은영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의 진심이 느껴지는 글자 한자 한자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
이 문장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주었다. 그날 저녁 딸 정혜가 친정집에 왔다.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는 은영의 옆에서 정혜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엄마 혹시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정혜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영은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칠 뻔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다 큰 자식들 앞에서 엄마가 뭘.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숨기지 마요. 내가 엄마 방에서 편지 봤어요. 그리고 민수 오빠한테도 얘기했는데 오빠는 엄마가 행복하면 된다고 했어요. 정혜의 말에 은영은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다. 숨길 이유도 없었고 숨길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응,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도예 학원에서 만난 지훈 씨라는 분이야. 아직은 편지만 주고받는 사이지만. 편지? 요즘 세상에 편지로 연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마는 정말. 정혜는 말끝을 흐리며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엄마에 대한 걱정과 함께 익숙했던 엄마의 모습이 변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정혜야, 엄마가 이상하니? 나도 평생을 엄마와 아내로 살았지만 나도 여자야. 10년 넘게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지훈 씨는 정말 좋은 분이시고 내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야. 은영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함께 굳은 결심이 묻어났다. 정혜는 엄마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늘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던 엄마의 새로운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짠했다. 엄마, 난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빠 생각도 나고 혹시라도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정혜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엄마를 향한 염려로 가득 차 있었다. 은영은 따뜻한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정혜, 엄마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어. 아빠는 엄마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어. 지훈 씨는 아빠와는 또 다른 사람이고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분이야. 엄마도 이제 엄마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 새로운 행복을 찾아도 되지 않겠니? 은영의 말에 정혜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지만 엄마의 진심을 느낄 수는 있었다.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요.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지훈 씨가 어떤 분인지 저도 직접 만나 뵙고 싶어요. 은영은 딸의 말에 환하게 미소 지었다. 비록 완벽한 이해는 아닐지라도 정혜의 마음이 조금은 열린 것 같아 안도감이 들었다. 모녀의 대화는 깊어지는 가을밤처럼 잔잔하게 이어졌다. 지훈과의 관계가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관계가 과연 새로운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은영은 다시금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였다. 편지 속에 담긴 아날로그 감성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녀는 기대감과 함께 살짝의 두려움을 느꼈다.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페이지가 쓰여지고 있었다. 물음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둠이 내린 방, 그녀의 손에 들린 편지 한 장이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났다. 과연 은영은 이 설렘 가득한 고백에 어떤 답장을 써 내려갈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사랑의 멜로디가 조용히 흐르기 시작한 듯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던 은영은 동이 틀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다. 짧은 잠 속에서도 지훈의 편지 글귀와 정혜의 걱정 어린 얼굴이 교차했다. 새벽녘 고요한 어둠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명확한 답을 찾았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준호만의 것이 아니라 오롯이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준호는 그녀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남은 생을 홀로 고독하게 보내야 할 이유는 없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용기, 그리고 그 사랑을 가족들에게 당당히 보여줄 결심이 필요했다. 지훈은 그녀에게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아 주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은영은 아침 일찍 편지지를 꺼내 들었다. 펜 끝에서 그녀의 진심이 흘러나왔다.
지훈 씨, 지난 편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은 온통 따뜻해졌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당신의 글귀처럼 저도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싶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에는 당신뿐 아니라 제 아이들도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딸 정혜가 얼마 전 저에게 지훈 씨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당신의 존재를 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저의 두 아이 정혜와 민수에게 당신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만남이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자 동시에 당신과의 관계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바쁘지 않으시다면 이번 주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해보고 싶은데 괜찮으실지 여쭤봅니다. 부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편지에는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이 과연 자신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이들과의 만남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이번만큼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내딛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문화센터에서 은영은 지훈으로부터 답장을 받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눈빛 속에는 깊은 이해와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다. 은영 씨, 저도 은영 씨의 편지를 읽고 오랜 고민 끝에 답장을 보냅니다. 지훈은 봉투를 건네며 은은하게 미소 지었다. 은영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뜯자 지훈의 단정하면서도 힘있는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은영 씨, 저의 고백이 은영 씨께 용기를 주었다는 말에 제가 더 큰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저의 존재를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알리려는 은영 씨의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은영 씨가 저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저 또한 은영 씨의 삶의 모든 부분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은영 씨의 가족들을 만나는 것은 저에게도 무척 의미 있는 일입니다. 흔쾌히 만남을 허락합니다. 언제든지 편한 시간으로 약속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저희의 사랑이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훈의 답장은 그녀의 마음속 불안을 씻어내기에 충분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은영의 아이들을 존중하고 그녀의 삶을 이해하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은영은 곧장 딸 정혜에게 전화해서 지훈과 만날 약속을 잡았다. 아들 민수도 함께 오기를 바랐지만 민수는 지방 근무로 인해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다. 주말 은영은 정혜와 함께 약속 장소인 작은 한정식 집으로 향했다. 식당 안은 은은한 음악과 함께 차분한 분위기를 풍겼다. 은영의 심장은 미팅 전의 설렘과 긴장감으로 뒤섞여 요동쳤다. 혹시라도 정혜가 지훈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거나 지훈이 정혜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밀려왔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지훈은 이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단정한 차림과 차분한 태도는 은영의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했다. 지훈은 은영과 정혜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정혜 씨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지훈이라고 합니다. 지훈은 정혜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정혜는 긴장한 듯 살짝 굳은 얼굴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네, 정혜예요. 엄마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짧은 인사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탐색하려는 듯한 정혜의 눈빛과 조심스러운 지훈의 태도가 오고 갔다. 은영은 어색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애썼다. 정혜야, 지훈 씨는 문화센터 도예반에서 만난 분이야. 흙을 빚는 솜씨가 아주 뛰어나단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말씀하신 지훈 씨군요. 정혜는 지훈의 얼굴을 꼼꼼히 살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점잖고 자상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정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빠의 자리에 대한 미묘한 경계심이 남아있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지훈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려 노력했다.
정혜의 직업에 대해 묻고 그녀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였다. 정혜는 처음에 딱딱했던 태도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모습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의 질문 속에는 날카로운 면이 있었다. 지훈 씨는 평소에 뭘 하시면서 지내세요? 아버지를 여인 엄마. 혼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주실지 궁금하네요. 정혜의 돌직구 질문에 은영은 당황했지만 지훈은 흐트러짐 없는 태도로 차분히 답했다. 은영 씨와 마찬가지로 저도 도예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영 씨의 말씀처럼 저는 남은 여생을 은영 씨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제가 준호 씨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은영 씨의 빈자리를 제가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대답에 정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지훈의 눈빛에서 거짓이나 꾸밈 없는 진심을 보았다. 엄마의 말대로 그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에는 아빠, 준호에 대한 죄송함과 지훈의 존재를 완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지려 할 때 정혜가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 씨, 저희 엄마는 아날로그 감성이 강한 분이세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것도 사실 저희한테는 좀 낯설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게 정말 지훈 씨의 진심이라는 것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정혜의 말에는 인정과 함께 부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마음을 읽는 듯한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정혜는 엄마를 차에 태우고 돌아오는 길에 말했다. 엄마, 지훈 씨,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혜의 말은 은영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비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딸의 한 걸음 물러선 이해는 그녀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은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림자가 있었다. 남편 준호의 비밀스러운 아들 민수, 그리고 그로 인해 불거진 가족 내의 크고 작은 갈등들이었다. 지훈과의 새로운 시작이 이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순탄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녀의 인생 극장은 과연 어떤 난관을 마주하게 될까? 정혜와의 식사 후 은영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듯했지만 한편으로는 지훈과의 관계가 더욱 복잡한 현실로 들어서고 있음을 예감했다. 딸 정혜의 미묘한 시선과 아직 풀리지 않은 남편 준호의 비밀스러운 아들 민수, 숨겨진 아들 민수의 존재가 무거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지훈에게 이 모든 것을 언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했다. 자신의 과거가 새로운 사랑의 걸림돌이 될까 봐 두려웠지만 솔직함이 최선이라는 생각 또한 지울 수 없었다. 은영은 늘 그랬듯 지훈에게 쓸 편지지를 펼쳤다. 먹먹한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그녀는 펜을 들었다. 그러나 쉽사리 글을 시작할 수 없었다. 잉크가 굳어갈 때까지 그녀는 준호와의 기억 속을 헤매었다. 열흘 전 민수, 숨겨진 아들 민수가 간 이식 수술 후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은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민수, 준호의 아들 민수의 외숙모가 간 이식 수술을 해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죄책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수술비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금매로 내놓고 보석을 팔았던 지난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과정에서 그녀의 아들 민규, 은영의 아들 민규는 물론 딸 정혜 역시 상처받지 않으려 노력하는 은영의 모습에 속이 타들어가는 듯 힘들어했다. 아들 민규는 지방 근무 때문에 자주 보지 못했지만 틈틈이 전화해 민수, 준호의 아들 민수의 안부를 묻고 정혜는 그런 엄마의 선택에 큰 반발은 없었지만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때 정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은영은 서둘러 편지지를 뒤집었다. 엄마, 혹시 걱정하는 일이라도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 괜찮아. 그냥 잠시 생각할 게 있어서. 민수, 준호의 아들 민수 일 때문에 그래요?
병원에 가보지는 못하지만 오빠랑 자주 전화하고 있어요. 다행히 회복이 빠르다고 하네요. 정혜의 따뜻한 말에 은영은 코끝이 시큰해졌다. 그래 다행이지. 민수 준호의 아들 민수 외숙모께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엄마 잘못 아니잖아요. 아빠의 문제였는데 엄마가 모든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정혜의 말에 은영은 애써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남편의 비밀이 남긴 그림자가 이토록 깊고 오래갈 줄은 몰랐다. 지훈에게는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 며칠 후 은영은 결심했다. 더 이상 지훈에게 비밀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정성껏 편지를 썼다. 글자 한자 한자에 자신의 지난 고통과 민수에 대한 복잡한 감정 그리고 용기를 담아냈다. 지훈 씨께 지난번 편지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가족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저에게는 큰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넓은 이해심 덕분에 딸 정혜도 당신을 조금이나마 받아들인 것 같아 안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어쩌면 당신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지도 모를 저의 아주 깊고 아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10년 전 남편 준호 씨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민수라는 이름이 적힌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남편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저와 두 아이 말고도 또 다른 가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배신감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민수 준호의 아들 민수는 선천성 간부전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 이식 수술이 절실했고 저희는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민수 준호의 아들 민수는 외숙모의 간 이식 수술을 받고 회복 중입니다. 지훈 씨,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신에게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따뜻함과 진솔함이 저에게 다시금 사랑을 꿈꾸게 해주었고 그 사랑에는 숨김없는 진실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이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관계의 마지막 편지가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실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다음 편지를 조심스럽게 기다리겠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는 은영의 손은 바들바들 떨렸다. 마치 폭풍정야의 고요함처럼 그녀의 마음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였다. 다음 날 문화센터에서 지훈에게 편지를 건넬 때 은영은 차마 그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지훈은 그녀의 불안한 시선을 알아챈 듯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받았다. 걱정 마세요, 은영 씨. 어떤 이야기든 저는 은영 씨의 편지를 소중히 읽을 겁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켰다. 그러나 은영은 온종일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밤이 되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였다. 지훈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의 편지가 혹시나 이별을 고하는 내용일지 온갖 상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이번만큼은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않고 싶었다. 이틀 후 초인종이 울렸다. 우편함이 아닌 직접 방문이라니. 은영은 문을 열다 말고 깜짝 놀랐다. 문 앞에는 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한 손에는 봉투 대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작은 도자기 화분이 들려 있었다. 지훈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어려 있었지만 은영은 그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진지함을 읽을 수 있었다. 지훈 씨? 은영 씨 편지 잘 읽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은영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들어오세요, 지훈 씨. 지훈은 거실 한가운데 있는 테이블에 화분을 내려놓았다. 그 속에는 갓 피어나려는 작은 새싹이 빼꼼히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은영 씨 편지를 받고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지훈의 말에 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은영 씨의 용기에 더욱 놀랐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솔직하고 강한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훈은 은영의 두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은영은 애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지훈 씨, 정말 괜찮으신가요? 은영 씨의 이야기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도자기 화분을 만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든 이 흙덩이 안에서 싹이 자라듯 은영 씨와 저의 관계도 이런 싹처럼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흙 속에 뿌리 내린 싹은 결국 꽃을 피울 겁니다. 당신의 지난 아픔마저도 보듬어 안고 싶습니다. 민수 준호의 아들 민수 군도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은영 씨의 과거를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지훈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은영은 한참을 울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때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이처럼 서로의 아픔까지 포용하며 더 큰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따뜻한 온기가 지훈을 통해 스며들었다. 은영은 민수 준호의 아들 민수가 태어나는 날 지훈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지훈은 민수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고 민수는 다소 어색했지만 고마움을 표했다. 은영은 지훈의 존재가 민수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아들 민규의 반응, 그리고 민수 준호의 아들 민수와의 새로운 관계 형성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었다. 특히 준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그의 주변 정리, 그리고 민수 준호의 아들 민수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던 준호의 지인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였다. 은영의 인생 극장은 이제 사랑과 가족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막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복잡한 감정의 굴레 속에서 은영은 과연 어떤 지혜를 발휘하게 될까? 그리고 아날로그 감성으로 시작된 그녀와 지훈의 사랑은 이 모든 난관을 딛고 피어날 수 있을까? 은영은 민수와의 병원 방문 후 지훈과 함께 마주하게 될 현실의 무게를 느꼈다. 지훈이 따뜻한 포용에 감격했지만 남은 숙제들은 여전히 은영의 어깨를 짓눌렀다. 특히 아들 민규에게 지훈과 민수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민규는 누나 정혜처럼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다. 게다가 아들 민규는 아버지 준호를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했기에 민수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었다. 며칠 후 은영은 큰 용기를 내어 민규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그동안 벌어진 모든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민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훈과의 만남, 그리고 정혜와의 식사 자리까지. 민규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혜 누나랑 저도 엄마를 너무 힘들게 했네요. 지훈 아버님 좋은 분 같네요. 그리고 민수 아직은 좀 낯설지만 엄마의 아픈 손가락인 만큼 저희도 보듬어줘야죠. 민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엄마를 향한 깊은 이해와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담겨 있었다. 은영은 민규의 성숙한 태도에 감동하여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들이 지훈과 민수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지만 적어도 첫 발은 순조롭게 내디뎌졌다. 그녀의 가장 큰 난관은 이제 사회적 시선이었다. 남편 준호의 친구들과 지인들은 은영이 민수 준호의 아들 민수를 받아들이고 심지어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어쩌면 배신감을 느끼거나 은영을 비난할 수도 있었다. 이 사회적인 시선과 준호의 옛 그림자를 지훈에게 투영할까 봐 더욱 걱정스러웠다. 은영은 지훈과 함께 편지를 주고받으며 솔직한 감정을 나누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사회적 시선에 대한 자신의 걱정과
민수라는 아들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올 파장에 대해 토로했다. 지훈 씨, 저는 요즘 행복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 같아 기쁘지만 남편 준호 씨의 지인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들이 민수의 존재를 알고 저를 비난하거나 혹은 당신과의 관계를 비난할까봐 두렵습니다. 지훈 씨에게 이런 부담을 지어드리는 것 같아 송구할 따름입니다. 며칠 뒤 지훈의 편지가 도착했다. 은영 씨, 우리는 이미 삶의 많은 풍파를 겪어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때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 우리가 택한 길은 부끄럽거나 숨길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은영 씨의 모든 과거를 그리고 민수 군까지도 사랑합니다.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은영 씨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험난한 파도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훈의 편지는 은영에게 거대한 바위를 밀어내는 듯한 힘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며 당당히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설 것을 결심했다. 그리고 민수를 준호의 지인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준호의 기일, 은영은 해마다 그랬듯 준호의 오랜 친구들과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다. 올해는 지훈과 민수도 함께했다. 오랜 친구들은 은영의 옆에 낯선 지훈이 서 있는 것에 의아한 시선을 보냈고 식탁 한쪽에서 조용히 밥을 먹는 민수를 보며 수군거렸다. 식사가 끝날 무렵 은영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제 옆에 있는 분은 지훈 씨입니다. 제가 문화센터에서 흙을 빚다 만난 소중한 분입니다.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아이는 민수입니다. 민수는 준호 씨의 아들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친구들은 충격과 경악이 뒤섞인 표정으로 은영과 지훈 그리고 민수를 번갈아 보았다. 그들 중 몇몇은 삿대질을 하며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은영이 지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아는 준호가 이럴 리 없어. 세상에 결혼 생활 30년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게다가 벌써 새 남자를 들이다니.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정혜와 민규는 흥분하여 엄마를 보호하려 했다. 그때 지훈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에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은 오롯이 은영 씨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은영 씨는 준호 씨가 남긴 아픔까지도 감싸 안으며 묵묵히 희생해 왔습니다. 지금 은영 씨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따뜻한 이해와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일부 친구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오랜 세월 은영의 옆에서 그녀의 아픔을 지켜본 이들은 지훈의 말에 담긴 무게를 알 수 있었다. 이내 오랜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민수에게 다가갔다. 민수야, 얼마나 힘들었니? 그 순간 민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빠의 친구들이 자신을 받아주는 그 순간 오랫동안 짊어져 왔던 외로움과 죄책감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은영의 가족에게는 새로운 균형이 찾아왔다. 정혜는 민수에게 언니로서 좀 더 살갑게 대하기 시작했고 민규 역시 동생 민수를 보듬으며 형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갔다. 민수는 뇌승모에 간 이식 수술 후 꾸준히 회복하여 건강을 되찾았다. 지훈은 때로는 따뜻한 아버지처럼 때로는 든든한 친구처럼 민수에게 다가섰다. 은영과 지훈은 여전히 손편지를 주고받았다. 카톡이나 전화처럼 빠르지 않았지만 편지는 그들의 감정을 더욱 깊이 있고 진솔하게 담아냈다. 펜 끝에서 전해지는 아날로그적 감성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서로의 삶에서 겪었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한 희망의 편지. 한 장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겼다. 어느덧 두 해가 흘러 은영과 지훈은 조용하고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정혜와 민규, 그리고 민수까지 모두가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결혼식 날
지우는 은영에게 마지막 편지를 건넸다. 사랑하는 은영씨, 제가 은영씨께 드린 수많은 연애 편지 중 첫 번째라는 말처럼 오늘 드리는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은영씨와 함께 인생이라는 긴 편지를 매일매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의 편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 안에는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와 포용이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펜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은영씨, 우리의 인생 극장은 이제 새로운 막을 올렸습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은영은 그의 편지를 읽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인생 극장은 결코 혼자서 쓰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남편 준호의 숨겨진 과거와 아들 민수, 정숙과의 배신, 그리고 새로운 사랑 지훈까지. 이 모든 인물들이 그녀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해내며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완성되고 있었다. 아날로그 감성으로 시작된 은영의 사랑은 복잡한 인간관계를 엮어내며 결국 이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시니어 세대의 사랑은 젊음의 열정과는 또 다른 깊이와 지혜를 담고 있었다. 은영의 인생 극장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인생을 닮아 있었다. 상처받고 아파하고 또다시 사랑하며 성장하는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유튜브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